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의 양재한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과 녹색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050 탄소 중립 녹턴이 답이다 라는 주제로 녹색 제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의 그 삶이 지난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달라졌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회사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학교도 잘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었는데, 다행히 이제 조금씩 바뀌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과 소비 방식이 많이 바뀐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바뀐 세상이 우리한테만 바뀐 세상일지, 평균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전염병은 4.7%씩 증가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후변화라든지 우리 사람이 살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산업계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들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됨으로써 이 변이 바이러스들이 많이 증가하는 상황들이 되니까 이 기후변화는 또 이렇게 감염병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큰 또 원인으로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는 이렇게 지금 사회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너지 소비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밝게 빛이 나는 어떤 그 지역도 있고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제 이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다들 짐작하시는 것처럼 밝게 빛나는 곳은 지금 현재 이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게 아프리카나 이렇게 지금 보시는 곳은 어둡죠. 이런 쪽은 지금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곳인데요. 아프리카는 인구 절반 6억 명 이상이 전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전력 소비량이 세계 7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금 에너지, 전기 소비를 우리나라는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소비하고 있는 전력 생산량의 비중을 보면 아직까지 석탄이나 원자력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은 물론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과 환경에서 있어서의 이런 점들이 부각은 되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전기 에너지, 요즘 전기차 많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전기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발생되는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료와 그 화력 발전소에서 연소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패션입니다. 예. 요즘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옷을 사고 쉽게 버리는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쇼핑 보시면 굉장히 저렴하지만 퀄리티 좋은 옷들을 7벌, 8벌씩 이렇게 팔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 7벌, 8벌이 다 필요하지 않지만 사서 뭐 그 중에 하나라도 건지면 된다, 이런 또 생각으로 많이들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버려지는 옷들, 이런 옷들이 미세 플라스틱과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물을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패션 산업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좀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제가 이제 충격적으로 느꼈던 거는 생산된 의류 중에 73%가 어떤 소비자에 도달하지 못하고 폐기된다라는 사실. 10벌을 만들면 그중에 7벌은 그냥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탄소 배출의 10%가 이 패션 산업계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옷을 살 때도 우리가 조금 이런 상황들을, 우리의 소비로 인해서 이렇게 환경이 변하고 있는 상황들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앞서서 이제 10벌 중에 7벌이 폐기가 된다고 했는데, 이 폐기되는 옷의 대부분이 그냥 매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립이 되면 이제 땅을 오염시킬 수 있고, 결국은 그게 이제 저희 인간에게, 우리한테 피해가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많은 자원이 낭비가 되겠죠. 이렇게 그 버려지는 옷을 모두 재활용한다면 그 가치는 105조 원에 이르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나의 어떤 소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죠? 다음은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고기들, 지금 이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색깔이 짙으면 짙을수록 1인당 소비하는 고기 양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뭐 짐작하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호주 같은 곳이 거의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육류를 섭취하는 나라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 이제 그 고기 섭취량이 많은 나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 고기 소비량이 거의 50에서 100kg인 걸로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먹는데, 이 고기가 또 육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또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살펴봤더니 이 우리가 장시간 어떤 지속 가능한 것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지만 가장 나쁘게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육류의 과다 소비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산업에서 또 지구온난화라든지 물을 그 해양이나 이런 것들이 황폐화되는 거, 그다음 또 이제 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숲들을 벌채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 있습니다. 1kg의 소고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1kg의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0W의 전구를 20일간 사용해야 되고, 자동차가 250km를 갈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이 소고기 1kg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그 자동차가 250km 가는 것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킨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의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3분의 2가 육류를 생산하고 운송하는데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집에서 굉장히 맛있게 먹는 소고기지만 그 소고기를 먹기 위한 그 이면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이렇게 크다라고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을 좀 살펴보면 요즘은 그래도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일회용품에 대해서 많이들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바꿔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 지금 뭐 500년, 어쩌면 우리가 아직까지 플라스틱이 발명되고 나서 아직 10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500년 뒤에도 얘가 정말 없어질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걸 텐데요. 어쨌든 사람보다 이런 플라스틱들이 오래 살게 된다. 근데 지금 100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후손에게 좀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소비를 조금 돌아봐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플라스틱들은 이제 또 바다로 또 흘러 들어가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또 이렇게 해양 생태계를 위험하게 하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버린 이 플라스틱은 우리가 먹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뭐 우리가 바다에 가서 그거를 딱 이렇게 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강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식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잘게 쪼개지고, 그렇게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들을 또 해양 생물들은 먹이인 줄 알고 먹고, 근데 이제 그게 몸속에 축적된 상황에서 우리 인간의 식탁에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겨레에서 이런 그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성 3명과 여성 5명으로 이제 플라스틱 랩으로 씌워진 포장식품, 그다음 페트병에 든 생수를 마시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플라스틱 양이 얼마나 많이 검출됐는지 대변을 검사를 했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됐고, 가장 많은 사람은 172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환경이 파괴되고 이렇게 오염되는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지금 피해는 되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있는데요. 뭐 좀 생소한 협의체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지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지구 평균 기온을 산업화 이전
그 대비 1.5도씨 이하로 억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이 달성되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탄소 중립이 뭐지?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 순 배출량을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실가스가 이제 배출이 될 때 그럼 이것을 대기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흡수할 수 있는 것을 초과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게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양만큼 배출을 해야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없도록 0으로 만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탄소 중립 아니면 뭐 탄소 제로, 넷 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뭐 산업 활동을 하던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생활 활동을 할 때 이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 숲이나 습지같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 흡수원을 확대해서 이렇게 좀 대기 중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이렇게 그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 또 저탄소 녹색 사회로 가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녹색구매 지원센터에서는 녹턴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탄소 배출 경제, 탄소 배출 사회에서 탈탄소 경제 사회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녹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오던 소비를 녹색의 코드로 바꾸는 것, 변경에 재설정해서 바꿔내는 것을 녹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바꾸어서 녹턴으로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네요. 녹색 소비라는 것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결국은 우리의 소비를 친환경 코드로 재설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소비라고 하는 것을 한자를 보면 꺼질소, 쓸비라고 해서 써서 없애는 것을 소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녹색 소비는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소비, 그리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소비, 환경을 고려한 선택적인 소비, 지속 가능한 소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일상의 소비를 녹색 소비로 전환하는 것, 이거 녹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는데도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품 구매를 해야 한다면 녹색 상품으로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색 구매란 무엇이냐? 녹색 구매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녹색 구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이 원료 채취 단계부터 이 제품을 공장에서 만들고 유통의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가 사용하고 폐기하는 그런 모든 단계에서 다른 제품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은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녹색 구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시중에서 어떤 제품인지 우리가 좀 판단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크들을 구매를 하실 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요 이제 세 가지를 녹색 제품이라고 이제 법에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는 친환경 마크,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굿 리사이클드라고 해서 GR 마크인데 우수 재활용 제품 마크.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저탄소 마크입니다. 하나씩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친환경 마크는 우리가 환경 마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환경 마크고 환경부에서 인증을 하는 마크예요. 동일 용도의 제품 중에 전 과정에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그 제품의 생산 원료 채취, 생산
소비 이런 폐기까지 각 가정에서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러한 일정한 기준들을 만족시키는 제품에 이렇게 주는 거고요. 이 환경 마크 제품은 환경성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뭐 이렇게 선입견으로 환경 상품은 환경은 좋을지 몰라도 제품이 별로야, 품질이 별로야, 또 비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기업 초반에는 사실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좋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또 사용이 되고 많은 기업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품 품질도 일단은 KS 기준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한 169개의 제품군에 한 18,000개 정도의 환경마크 인증 제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우수 재활용 제품입니다. GR 인증 제도라고 해서 제품을 만들 때 원료를 재활용해서 만든 제품 중에 품질이 우수한 제품한테 주는 인증 마크입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지금 인증을 하고 있는데 11개 분야에 약 220개 정도의 제품이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사실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주로 건설 토목 자재 쪽에 좀 인증받은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활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길에 이렇게 밟고 다니시는 아스팔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생 아스콘을 활용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저탄소 제품입니다. 제품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이제 1단계에서 이렇게 배출량을 산정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 탄소 발자국을 인증받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탄소 발생량을 훨씬 더 줄인 그런 제품한테 주는 마크입니다. 저탄소 마크고요. 이 저탄소 마크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사러 가시면 조금 이제 식품 쪽에서도 좀 보실 수 있거든요. 뭐 설탕이라든지 샘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마트에 가셨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환경 마크 인증된 그런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이 있을지 조금 간단히 살펴보면 가정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벽지나 바닥재, 그 다음에 뭐 집에서 쓰는 LED 조명, 뭐 주방 세제, 세탁 세제, 절수형 수도꼭지, 양변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루마리 화장지, 미용 티슈 이런 것들도 지금 환경 마크를 인증받은 제품들이 있고요. 뭐 노트북이나 이런 데스크탑 같은 것들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이제 뭐 그 책걸상들, 그다음에 그 이제 가구들, 학교용 그 가구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또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있고요. 사무실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요 좀 사무실에서 쓰는 것들을 조금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4 용지라든지 이제 뭐 토너 카트리지도 이제 재생 토너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재생 토너 카트리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용 컴퓨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좀 이제 그다음에 사무용 그 칸막이, 사무용 책상, 걸상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창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사무용 책걸상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제품도 있으니까 지금 뭐 당장 바꾸자 이런 거는 아니지만 향후에 어떤 제품을 교체하거나 구매할 계획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좀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이나 여가 쪽에 있어서 호텔 서비스라든지 공유 자동차, 뭐 자동차 보험, 뭐 이런 쪽에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동차 타실 때 그 워셔액 아시죠? 워셔액도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제품들이 환경마크 제품, 친환경 제품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아까 보여드렸던 이 마크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올바른 친환경 제품을 구매해야 할까? 뭐 시중에 보면 친환경이 아닌데도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제품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뭐 영역이니까 또 다른 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이렇게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 친환경인 척하는 제품들을 구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는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된 친환경 제품을 구매를 해야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시는 기업들도 또 독려를 하고 또 이렇게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면 그 피해는 또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 제품을 구분하고 하는 안목을 좀 길러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이 녹색 상품을 구매하는 녹색 구매는 우리 소비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거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친환경 상품, 녹색 상품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을 하고 환경의 부담을 좀 덜 주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매의 행위를 통해서 투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 상품을 많이 구매를 하면 할수록 친환경적이지 않은 반환경적인 제품들은 시장에서 없어지게 될 것이고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제품이 친환경적인 제품이 될 때까지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과 함께 또 저희 서울 녹색구매 지원센터와 함께 지금부터 녹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녹턴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